안녕하세요. 이슈 이시다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지난주 토요일 통과시킨 1조 9천억 달러짜리 코로나 경기 부양 특별 법안, 이른바 아메리칸 레스큐 법안, 미국민 1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된다는데 모두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조 달러가 풀리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7일 2조 2천억 달러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코로나 구호 법안으로 시장에 풀며 코로나 사태로 초토화됐던 미국의 경기를 이미 한 번 살려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치 않다는 여론에 2차로 얼마 전인 1월 두 번째로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켜 9천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구호 법안으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와 600달러, 총 1,80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두 개의 경기 부양 법안으로 시중에 풀리게 된 돈은 모두 3조 1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한국 돈으로 치면 3,6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세금 한 번 걷지 않고 대한민국을 7년 동안 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기 때문에 3조 달러 중에 1조 달러는 아직까지 시중에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찍어내고 집행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 하나로 약 2,150조 원의 경기 부양 자금을 또 풀겠다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과시킨 총 3조 1천억 플러스 바이든의 1조 9천억 다 합쳐서 5조 달러, 약 6천조 원, 대한민국을 12년 동안 세금 한 번 안 걷고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돈을 불과 2년 만에 풀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에는 공화당 의원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민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1,400달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공화당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나 대부분 트럼프 지지파는 국민에 대한 지원금은 당연히 줘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돈은 모두 합해봤자 약 4천억 달러입니다. 구 예산 1조 9천억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민들이 1인당 1,400달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1조 5천억 달러, 1,800조 원이 어디에 쓰이냐는 겁니다. 말이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지만 코로나 관련 공공보건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 9천억 달러 중 10% 정도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이 1,28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고 지방정부 지원에는 그 두세 배인 3,500억 달러가 집행됩니다. 지방정부 지원금은 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혹은 시카고 같은 민주당 친화 도시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코로나랑 관련 없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예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는데요. 경기 부양 법안으로 주는 지원금으로 예산 적자를 타개하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기 부양과는 아무 관련 없는 지방정부를 위한 돈잔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꼴을 봐줄 수 없어서 1차, 2차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지방정부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한마디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을 위한 돈잔치를 베풀어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의 경기 부양 법안에 포함된 교육부문 지원금 1,280억 달러도 문제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책정된 지원금은 2022년부터 전달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 미국을 구하기 위한 예산인데 교육부문 지원안은 2022년, 코로나가 꺾인 이후에나 나온다는 소리죠. 사실상 교육부문 지원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경 써서 이미 두 차례나 약속했고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땡겨서 우리도 한몫 챙기자는 교육 노조의 속셈이었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설명입니다. 노조 좋아하는 바이든이 흔쾌히 포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부양 예산 1조 9천억 달러를 고집했었습니다. 공화당이 국민 1인당 지원하는 2,000달러는 무조건 포함시킬 것이니까 다른 부분을 조정하자라는 설득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벼랑 끝 전술을 일관했고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자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킨 것일까요? 언론인 리즈 피크는 그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프 스피드라는 이름의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단 1년 만에 성공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선 유세 당시에는 주류 언론과 합세해 백신 개발에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지난해 말까지도 백신이 올해 안에 미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민들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백신 개발과 접종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뤄낸 성과임을 미국민들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코로나 구호 법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지난해 초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 사태로 추락했던 경제 지표를 거의 정상화시켰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은 타격이 지속됐으나 온라인 소비 시장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실물 소비 경제는 지지난해보다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에 통과된 2차 경기부양 법안은 미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단비가 됐는데, 바이든은 집권하자마자 미국민 1인당 지원하는 1,400달러를 핑계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기부양 예산을 또다시 기습 통과시킨 겁니다. 자기는 트럼프보다 더 국민을 위한다. 나는 트럼프가 소외시킨 부문에 1조 9천억을 뿌리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어필하겠다. 이게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진짜 3차 경기부양 법안 통과의 이유라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고 분석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5조 달러, 대한민국 12년치 예산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미국민들에게 달러로 샤워를 시키며 미국의 빈곤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을 실어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돈이 풀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살짝 내려앉은 미국 주식시장이 또 한 번 대박 상승할 거라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그게 다 버블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면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높아지고 중산층의 삶은 고달파집니다. 일부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애써 돌려놓은 경제 기조가 무너지고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바뀌고 미국의 나랏돈이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위험천만한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 1,400달러가 나온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슈 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